김황식 전 총리가 장고 끝에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을 하면서 새누리당은 정몽준 의원, 이해운 최고위원 등과 함께 3자 구도가 완성되면서 경선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박원순 현 시장을 서울시장 단일 후보로 공천한다는 방침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이 시간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는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 김종래 충남대 초빙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드디어 서울시장 선거 대진표가 완전히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아주 빅매치 중에 빅매치 서울시장 대진표가 됐는데 이게 좀 아주 독특하게 구조가 짜여져서 일종의 이중구조라고 해야 되나 다중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죠, 이중구조가? 그러니까 이제 이 여야가 후보를 확정해가는 과정이 다르다는 거죠. 네. 박원순 시장은 뭐 오래전부터 부동의 시장으로 딱 정해져 있고 뭐 경선이고 뭐가 없는 거고 새누리당은 최근에 이제 공식 선언한 김황식 전 총리 때문에 이제 대진표 됐지만 여기는 한 3파전, 4파전 이렇게 벌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달라서 양쪽이 경선도 아니고 양쪽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아주 예를 들면 이제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 볼 때는 무대에 올라가서 저 밑에서 예선전 준결승하고 있는 분들한테 누가 지금 이기나에 따라서 요 분이 올라오면 난 이렇게 싸우겠다. 저 분이 올라오면 저렇게 싸우겠다 하면서 저기를 잘 지켜보면서 지금 혼자 뭐라 그럽니까? 이걸 스파링을 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이런 상태인데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제 저기서 싸우는 이 새누리당 쪽에서는 이렇게 싸우면서도 저기를 또 의식을 해가면서 결승전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야 되니까 이런 아주 복잡한 구도가 이제 돼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또 아주 이렇게 점점 들여다보면 더 앞으로도 재미있거나 좀 흥미가 있는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네, 뭐 여당 쪽에서 이제 3명이 나왔고 박원순 시장은 정해져 있더라도 여당 쪽에서 각자 이렇게 싸울 수도 있는 그런 구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시장의 어떤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바로 그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은 여야 간에 보면은 맞대결인 것 같은데 여기 세 분이 의사가 여기로도 영향을 주고 이분에 대한 경쟁력을 또 여기끼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한 불완전한 4파전이라고 할까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새누리당의 움직임이 나중에 선거에도 영향을 주겠지만 또 박원순 시장이라는 그동안의 행정 경험, 지금까지 했던 시정 이것이 또 여기도 영향을 주고 의외로 아주 이 순전히 게임 이론으로만 보면 이해운 후보의 그 역할이 의외로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운 최고 가장 약자로 좀 평가받고 있잖아요.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해운 의원이 당선된다거나 이분이 누구에게 결정적으로 뭐 우리가 생각할 대로 누구를 뭐 공개 지지하고 그만둔다든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해운 의원의 행동 언행이라고 할까 이것이 전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령 이제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보면은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이정희 후보가 있었는데 이정희 후보의 말이, 이정희 후보의 태도가 여기도 영향을 미친 건 천하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후보 쪽에서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때 문재인 후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좀 아주 이 아침부터 속된 표현인지 모르지만 일종의 그 고수독 같은 게 이 둘이 막 이러고 있는데 이해운 의원이 비록 열세이지만 어떤 입장을 택하느냐. 가령 이런 거 하면 박원순 시장은 용산 개발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예를 들면 그럼 정몽준 의원은 용산 개발에 적극적이다. 그때 이제 김황식 후보가 반드시 정몽준 의원 입장과 동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박원순 시장하고도 견해가 같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스톱을 말씀드리는 죄송합니다만은 근데 이해운 의원이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고 할 경우에 이해운 의원이 발언을 통해서 두 사람 내지는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 입장을 보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그런 영향이 들다 그런 얘기죠. 굉장히 복잡한 그런 구도가 되지 않나.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느냐. 전부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죠. 아, 한 명 한 명이 모두가요. 그렇죠. 그 어느 선거나 마찬가지지만 여기라도 너무나 분명한 각 후보마다 완전치 못한 뭐 더 직설적으로 표현드리면은 약점이라는 게 있는 거죠. 한 분씩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렇죠. 네. 우선 현직이니까 박원순 네. 시장부터 보면은 뭐 우선 박원순 시장의 약점은 누가 뭐라고 해도 경선 없이 되는 거예요. 왜 이 흥정은 말리고 싸움은 구경하라는 속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뭐 경쟁이 없으니까 이게 과연 옳은 것이냐? 네. 이게 이 역동성, 다이나미즘이라든가 이게 없는 거 아닙니까? 언론에 노출될 기회도 좀 적고요. 네, 네, 그렇죠. 또 그리고 내가 뭘 하겠다는 것보다는 새누리당 쪽에서 자기를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이렇다 옳다 일종의 바둑으로 치면 이렇게 단연기 두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방어하는 그런. 그렇죠. 예. 정몽준 의원이 뭐라고 하면 거기다 반응해주고 김항식 의원이 하면 뭐라고 반응하고 이제 농산에 대해서는 정몽준 의원, 서울시에 자살률이 많다고 하면 김항식 총리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방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바로 무경선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네. 네. 그리고 중간 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이분은 현직이니까 네. 그동안에 해왔던 시정에 있어서 잘한 것도 많겠죠. 또는 안 해서 잘한 것도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런데 또 해서 잘못한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서울대공원에 그 호랑이 사육사 돌아가신 사건. 예. 호랑이만 지금 어디 감옥살이 하고 있다면서요. 응?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질구레하지만 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유권자만 한 1,000만 가까이 되는 데기 때문에 네. 네. 다 그 사람들 영향이 있어서 어떻게 중간 평가를 받을 것이냐. 이것이 장점만은 아니다는 말씀이죠. 오히려 단점이 될 수도 있다. 단점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다음 볼까요? 네. 김항식 전 네. 총리예요. 어떻게 정몽준 의원을 먼저 해야 되는지 사실 김항식 전 총리를 먼저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하여튼 이 PD가 이렇게 만들어 주었네요. 다음에는 어떤 기준을 좀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약점이 후발주자예요. 어? 아무래도 이 출마를 선언해야지 후보로서 행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동안은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도 멀리 미국에서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액션 플랜을 갖고 공부를 하고 준비도 해왔겠지만 네. 그래도 이 대면 접촉을 안 하고 이 언론이라든지 일제 시민들이라든지 해서 늦게 출발한 것이 저는 아마 약점일 겁니다. 그다음에 이분은 정치 경험이 없어요. 이 서울시장이라는 건 누가 뭐라고 해도 행정분 반 정치 반인 거 아닙니까? 네. 그 정치 경험이 없다는 것이 아주 정치학 교과서나 행정학 교과서의 원론으로 볼 때는 순수할 수 있지만 네. 여의도식 정치가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정치 패턴과 선거 운동을 규정하고 있는 한 정치 경험 없다는 것이 장점만은 아닐 거다 그런 네.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정몽준 의원을 봐야겠는데 저희가 오늘 보는 거는 이제 네. 모든 후보들의 약점만 보고 있다는 점을 좀 물론이죠, 시청자들께서 물론이죠. 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분만 그런 것이 네. 아니고 정몽준 의원은 반대로 행정 경험이 없어요. 그렇죠. 뭐 무슨 현대중공업 그룹의 대주주인 거 하고 네. 이 서울 기업하고 국가기관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와 챙겨야 될 게 많겠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정부 부처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다. 이것이 또 순수하게 행정을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그 자체가 또 약점일 수 있다는 될 수가 것이죠. 있군요. 네. 그다음에 누가 뭐라고 해도 또 이분은 재벌 2세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설명하든 현재 부자인 건 맞는데 자기가 부를 이룩한 건 아니잖아요. 네. 부를 확장시켰는지는 모르나 그 원래는 이어받은 거 물려받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재벌 2세를 과연 긍정적으로만 보면은 상관이 없는데 네. 음. 한국 사회가 또 갖고 있는 독특한 그 양극화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재벌 2세에 대해서 좋은 견해만 갖고 있는 건 아니다. 김항식 총리도 부러운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그 점도 약점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 정말로 정몽준 의원만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렇죠. 중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네. 이혜훈 후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혜훈. 예. 이혜훈 의원의 약점은 역시 이 조직과 여론에서 이건 지표가 있는 거니까. 네. 저거 이분은 이 경륜이 상대적으로 열세인데 이혜훈 후보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어찌 어떤 보면은 설명이 필요할까요? 기분이 좀 나쁘실지도 몰라서 그런데
자, 이혜훈 의원이 양력을 보면 네. 마산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 나오셔서 UCL에서 박사를 따고 KDI 연구위원 됐고 서울에 네. 국회의원을 재선을 여성으로 하셨고 여의도 연구소의 부소장, 이제 새누리당의 띵크탱크죠. 굉장히 화려한 경력이에요. 학구적인 네, 경력이에요. 뭐 저 남녀 뭐 이런 문제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여성으로서는 굉장히 참 이 성공한 분이에요. 네. 그런데 상대방이 뭐 국무총리한 분에다가 7선 의원이니까 상대적으로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지 이분이 뭐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더 큰 문제가 또 있어요. 더 큰 말하자면 약점이라고 할까는 거죠. 한번 여론조사를 한번 보시죠.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은 2월 28일부터 3월 15일 한 2, 3주 동안에 이혜훈 의원은 변동이 없어요. 네. 네. 아, 그렇네요. 네. 어떤 식으로 변동이 없느냐? 3등으로 변동이 없다는 얘기죠. 네.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열세라는 얘기죠. 가령 김항식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출마를 선언하기 전인데도 이혜훈 의원보다 높았다는 거죠. 출마 선언한 이후에는 여론조사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네. 이것이 이혜훈 의원으로서는 아주 준비는 아마 제일 오래 했을 겁니다. 네. 후보 선언도 제일 먼저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시민들에게 어떻게든 어필이 돼서 여론의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냥 계속 유지만 되고 있다는 거죠. 네. 이것도 이혜훈 의원으로서는 장점은 아닐 거 아니냐. 그런 네. 얘기, 그런 화려한 준비하고 경력에도 불구하고. 네. 이혜훈 최고위원의 존재가 하지만 좀 변수가 될 가능성이 그렇죠, 굉장히 큰 그렇죠.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분이 선택이, 이분이 액션이 정몽준 의원에서 찬반을 난다든지 김항식 전 총리의 예를 들면 어떤 교통 공약이라든가 아파트 개발이라든가 이런 공약에 대해서 대신 질문하는데 정몽준 의원보다 예를 들면 더 날카롭게 질문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이 또 이제 여러 박원순 시장한테까지 일종의 파급 효과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 5.5%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정몽준 의원 쪽으로 네, 쏠리게 그래서 될지. 제가 이정희 의원하고 똑같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정희 씨도 지지율이 몇 프로 됐습니까? 근데 역시 이 거듭 말씀드린 박빙의 고스톱판처럼 승부에서는, 네. 이게 참 묘한 게 무한을 갖고 있으면 그 자체가 전체의 게임의 승패를 가르는 그렇겠네요. 네. 결국 이런 복잡한 판세에서 어떤 결과가 예상이 되세요?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죠. 우선 누가 이길지도 모르지만은 새누리당 내에서도 앞으로 한 7, 80일 남았으니까 무슨 요술이 방망이가 작용할지 모르죠. 다만 저런 건 있을 거예요. 이제 순회 경선이냐 한 번에 완샷 경선이냐는 모르지만은 경선을 하면서 많은 부작용도 있겠지만은 이제 김항식이냐 뭐 정몽준이냐 이혜훈은 어떠냐 이것이 아마 굉장한 흥행은 무리가 돼서 그것이 탄력은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 탄력을 받았다고 해서 새누리당이 이기고 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러다 보면 텔레비 토론 같은 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네. 또 얘기하자면은 결국은 여야 대결이기 때문에 진영 대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수 세력, 뭐 야당 이렇게 누가 자기 진영 세력을 이제 다 결집시키느냐. 네. 박빙 승부가 날 텐데 여기서 또 하나는 투표율이 100% 다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50% 조금 넘거나 그 정도 되거든요. 네. 문제는 서울에 살고 있는 우리 진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지지하는 진영이 전부 투표장을 누가 더 많이 모시고 가느냐가 결판나겠죠. 네. 그렇다고 이제 어쨌든 해서 이제 박빙의 승부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해 주신 이제 경선 전에는 1대3 그리고 또 1대1대1대1 사자 구도가 될 것 같고. 밖에 있는 한 분을 상대하면서 세 명이 싸우는. 그렇죠. 이제 경선 후에는 또 진영 대결로 가고. 나눠질 것 같다. 그래서 아름다운 선거 잘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진영 대결 치고 난 아름다운 선거하는 나라는 동서고금을 통해서 못 봤습니다. 그렇죠. 이게 좀 그래도 좀 이번에 깨끗하게 좀 그렇게 해야죠. 후유증이 또 대선만큼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서울시장 참 중요한 자리거든요. 네, 오늘 김종래 초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